우리는 지금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80세와 90세까지 사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 구조까지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질문이 중요해졌습니다. 부모가 남기는 재산은 과연 언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이야기할 때 금액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큰 재산을 남길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더 차분히 바라보면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인생에서는 돈의 크기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늦은 상속은 생각보다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가 이미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30대와 40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을 마련해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며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비용과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이때는 큰 돈이 아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보증금 일부를 지원받거나 초기 자금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속은 이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8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는 이미 5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집도 마련했고 자녀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인생의 중요한 선택 대부분을 지나온 시점입니다. 결국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늦은 상속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간 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5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편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거운 책임이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50대가 되면 인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50대는 위와 아래를 동시에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자녀는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거 문제와 결혼 비용까지 부모의 고민이 됩니다. 동시에 부모 세대의 건강 문제가 시작됩니다. 병원비와 돌봄 문제 그리고 생활 지원까지 책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0대는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립니다. 위에서는 부모를 돌봐야 하고 아래에서는 자녀를 지원해야 합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책임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50대는 경제적으로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50대 이후에는 소득의 안정성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앞으로의 소득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년이 가까워지고 조직 안에서의 위치도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소득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녀 지원과 부모 돌봄은 계속되고 은퇴 준비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의 지출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늦게 들어온 상속은 이미 긴 시간 동안 누적된 부담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한 구조 자체가 이미 형성된 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득이 불안해지는 시기에 받는 상속은 삶의 구조를 바꾸기보다 단지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이유는 늦은 돈은 인생의 선택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기의 돈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다시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초기 자본이 필요한 도전에서는 작은 차이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직업 경로가 정해져 있고 생활 방식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돈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보다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능성을 만드는 돈이 아니라 결과를 정리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늦은 돈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이미 정해진 삶의 흐름 안에서 소비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작은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큰 재산을 남겨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래 모으고 마지막에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집 문제로 고민할 때, 교육비 때문에 부담을 느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기에 작은 지원이 있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초기 부담이 줄어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20년 뒤에 도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어려운 시기를 혼자 지나왔고 이미 선택이 끝난 뒤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타이밍이 늦어지면 영향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전달되는 지원이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는 경제적 지원이 정서적인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느낄 때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필요한 순간에 가족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정감은 더 과감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긴 시간 동안 혼자 버텨야 한다면 사람은 점점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지원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적절한 시기의 지원은 자녀의 삶의 경제적 도움과 심리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7번째 이유는 그래서 상속의 개념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마지막에 재산을 남기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 방식이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증여라는 개념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의 삶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삶이 가장 무거운 순간에 작은 도움이라도 전달된다면 그 가치는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속의 핵심은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언제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대한 재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가장 무거운 순간에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려는 선택, 그 따뜻한 판단이 훨씬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타이밍입니다.